안녕하세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지만 거지 시부모님을 만나 돈이 탈탈 털리다 결국 헤어지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알고 만난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저희 집이 좀 삽니다. 상대 집안이 부족해도 저희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댁에서 원하는 금액도 높아지고 욕심이 더욱더 커져서 더 이상은 살지 못할 것 같아 결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애 시절 저는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알콩달콩 연애하다 둘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아이를 갖자는 것도 서로의 합의였습니다. 그렇게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먼저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귀한 딸, 그것도 자매 형제도 없는 하나뿐인 딸이 그렇게 됐으니 속이 많이 상하셨지만 저희 둘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집을 처음 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절대로 말대꾸를 하지 말고 예의에 그냥 알겠다고만 해. 상냥하게 웃고 말이야.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허락받아야 하는 자리이니 저는 남편의 말을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의 집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어디 동네에 사는지 알았지만 생각보다 집 평수도 50평대로 넓고 고급 장식품이며 돈 100만 원이 아닌 돈 10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가구들이며 으리으리했습니다. 어머님의 이미지는 날카로운 눈매의 화려한 옷 스타일로 드라마에서만 보던 시어머니의 인상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누나는 피부과에서 근무를 해서인지 광이 나는 피부의 성형을 좀 세게 한 인상이었습니다. 남편 아버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집안에 사진만 걸어두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의 기가 죽었지만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는 몇 개월이라고? 3개월입니다. 너 진영이 이 새끼 끝까지 엄마를 실망시킬래? 그래 민서야, 아기가 아직 뱃속에 크지도 않고 지우는 건 안 되겠지? 아직도 너희들 아직 예쁘게 만날 나이잖아. 연애는 반대 안 할게.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으며 허락을 구했죠. 누나는 옆에서 남편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맨날 사고만 치고 술만 먹고 다니니 결국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께 사정사정 빌어서 결국 어렵게 허락을 받았죠. 이후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았고 결혼 준비도 간단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크게 걱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하나씩 체크리스트가 적힌 서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크게 예단비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어려서 아직 한 번만 맞춰드리고 호텔 잡아드리고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꽤나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밍크코트에 돈 2천만 원과 차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니 기가 차다고 하셨습니다. 저쪽 부모님은 뭘 해주겠다고 하니? 남편은 사실 알맹이 없는 거지라 집도 없었고 시부모님이 집을 지불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좋아서 사는 거니 집은 전세 대출 받아서 남편 명의로 알아서 살라고. 저희한테 지원해 주신 것도 없는데 예단비를 원하니 좀 기가 찼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아버지가 고민한 결과 그냥 2천만 원 보내드리고 여기서 끝내자. 차는 무슨 말이고 밍크코트는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남편에게 전했고 시어머니께서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집이라서 남편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을 거라고 하니 그냥 저희 아버지께서 집을 전세로 하나 해주셨습니다. 혼수도 당연히 저희 쪽에서 하게 되었고요. 결혼식 비용은 서로 반반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결혼식 예식장 되어 비용을 결제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뭐해? 예약해야 돼. 우리 예식장 예약해야 돼. 아, 그게 우리 엄마가 그냥 축의금에서 빼라고 하시던데. 아무래도 일단 먼저 자기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축의금에서 빼서 우리 쪽 축의금을 빼서 줄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했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잘 진행하였고 남편도 일을 하고 와서 집안일도 하고 임신한 저에게 다리도 주물러주고 마사지 크림도 발라주는 등 자상함이 많이 보이는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에게 아이를 낳고 난 뒤
점차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간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육아 때문에 물론 일은 안 하지만 육아 때문에 집안일을 신경 쓴다고 했지만 아이를 낳고 산후 통증과 통풍이 생겨서 집안일을 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때 일이 너무 바빠 회식에 야근까지 거의 잠만 자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집안이 엉망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말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보러 왔다. 손주 보고 싶어서 방문했다. 쥐꼬리 이게 뭐니? 반찬은 이게 뭐고? 반찬이 이렇게 썩었으면 버려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렇게 나이도 젊어서 애를 낳았는데 옷보라지며 머리 상태며 그게 뭐니? 나름 저도 산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지만 집안을 신경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채울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너만 애를 낳아봤니? 나도 애를 낳아봤어. 산후, 통풍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때는 아기 낳으면 3일 만에 출근을 했어. 너도 이제 아기 시어머니가 키울 테니까 나가서 일 좀 하지 그래? 저는 사실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급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남편의 경제적인 상황을 쓰고 있지만 집이며 혼수며 저희 집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 집 쪽에서는 조금 푹 쉬다가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네 어머님, 일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남편이 다 생활비 다 내주고 있다네? 그러면 너희는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고 할 거니? 난 걱정돼서 그렇지. 네 어머니, 사실 저희 시부모님께서 주시는 생활비도 따로 있고 남편 오빠의 월급으로 생활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좀 괜찮아지면 저도 바로 일할게요.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에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무조건 저의 결혼 생활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남편의 월급은 거의 적금으로 들어가고 생활비는 제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시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하실까봐요. 아이를 낳고 정신없던 시간이 지나면서 놓쳤던 첫 명절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차피 따로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다 제사상을 차리시고 저희 엄마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따로 도와드릴 게 없었습니다. 저는 편하게 쉬었고 남편도 옆에서 편하게 쉬었죠. 하지만 시부모님 댁에 갔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을 부쳐라, 속 좀 닦아라, 이것저것 명절 준비를 저한테 모조리 다 시키더군요. 시누이께서는 자리 한 번도 비치지 않고 차례만 할 때만 잠깐 얼굴 비추고 휙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몸살에 걸려 결국 링거 한 대를 맞았습니다. 다 끝나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인데 선물 같은 거 없니? 내 친구는 명품백 이런 거 받았던데. 안 그래도 어머님, 용돈 여기 봉투 준비했어요. 저희도 생활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좀 더 많이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봉투를 입으로 푸시고 돈의 금액을 세더니 표정이 안 좋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너희 집은 잘 살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내 아들만 힘들지. 그러고는 확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어머님을 이해시키려고 달래려고 노크를 했지만 어머님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하고 호구가 된 기분이었더라고요. 사실 명절 용돈으로 남편 월급 300만 원에 이런 저희 사정도 아시면서 제가 사실 돈 100만 원을 넣어놨거든요. 이 정도도 과한 거라고 생각 들었지만 어머님 입맛에 맞추려고 넣어드린 건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고 저희는 집에 와서 남편과 저랑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어머님은 왜 그래? 우리가 무슨 은행이야?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좀 힘드네. 자기야, 그냥 엄마 입만 맞추면 안 돼? 자기 여유 되잖아. 나 월급 이 정도밖에 안 된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명품백을 해달라 하는 거라니? 이건 거의 도둑놈 신부 아니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시누이였습니다. 옳게. 오늘 뭐해? 애기 키우느라 힘들지? 나랑 놀자. 언니 그러면 저 아기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있다 봬요. 뭐하고 노시고 싶으세요? 나랑 같이 쇼핑하자.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좋아요 언니. 이따 봬요.
처음으로 시누이께서 같이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저도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도 비싼 레스토랑을 갈 때도 한 번도 카드를 내밀지 않고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한테 내라는 식으로 계산대 앞에서 눈빛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가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언니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보면서 올케, 나 이거 가지고 싶다. 올케가 나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이러는 겁니다. 참 기가 차더군요.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 수 있고 커피는 사드릴 수 있지만 무슨 이 집안은 명품에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저도 명품 가방이 없는데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니 근데 명품백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무슨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속이 참 비셨네요.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서로 언쟁을 펼치다 헤어졌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또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기 우리 누나한테 뭐라 했어? 속이 참 비셨더라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안 사주면 되지.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랑 시누이 똑같이 나한테 명품 돈 그렇게 난리 피우잖아. 돈에 환장했어. 이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싸움이 커졌고 서로 어색한 사이가 돼버린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색함이 흘러 갑자기 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 5년째 같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알지? 이제 승진도 해야 되고 빛이 좀 나야 되는데 차가 너무 구렸다. 세아가 내가 좀 바꿔주면 안 될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남편과 의논을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솔직히 자기 차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출퇴근만 쓰지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잖아. 5년 탔어도 외제차고 잘 굴러가면 된 거 아니야? 근데 바꿔달라고 이걸 왜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하시지? 사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한테 말을 하지 못하니 어머님에게 귀띔을 들어 차 좀 바꿔달라고 시어머니께 말을 해서 저한테 전달된 상황이었더라고요. 참 가지가지 하더군요. 이렇게 억지스러운 요구 사항도 웃기고 이 말을 자기가 저한테 말 못하고 시어머니께 부탁하는 상황도 웃겼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있는데 나갈 돈은 많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시누이가 돈돈거리는 게 저는 지쳤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회사가 다니기 싫다며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라는 거야? 나 저 부장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저번부터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나 못 다니겠어. 사실 그 회사도 그리 오래 다니는 건 아니었습니다. 1년밖에 다니지 않는 거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남편이 사회생활이 부족한 건지 그 전에도 1년 단위로 그만두고 다시 새 회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들어갈 회사는 있고 아니 없어. 아직은 당분간 너희 부모님께 생활비를 좀 더 땡겼어야 될 것 같아. 일은 새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너도 이제 내가 백수니까 일 좀 알아봐. 합의점이 없는 통보에 저는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새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일도 구하지도 않고 무작정 그만두었다는 게 말이 돼? 최소한 전에 나랑 상의를 좀 하지 그랬어. 남편은 무응답으로 제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이도 어리고 남편도 백수인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더 이상 이 집안에 계속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 돈돈거렸던 시어머니, 시누이 이제 그만 보고 싶고요. 우리 이혼해. 너 설마 내가 백수 됐다고 해서 이혼하자는 거야? 진짜 나쁜 여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너의 엄마 누나 돈돈거리는 것도 지겹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너 백수 된 거 내가 그냥 꼬라지에 못 이겨서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 그리고 일을 그만둔 것도 부인인 나랑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데 찾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애같이 행동을 굴어. 나이 먹었으면 나이답게 굴어.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다 저희는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혼으로 저희는 끝이 날 줄 알았지만 그 거지 같은 집안이 더 이상 마주치기 싫었는데 이제 전 남편이 난리더군요. 양육비가 안 들어왔어. 왜 안 줘? 나 아직 일 못 구했어. 좀만 더 기다려줘. 아니 그 화려한 집, 자기 화려한 차, 돈 나올 구선 많아 보이는데
왜 돈이 없어? 그거 다 알맹이야. 팔아도 얼마 안 나올 거야. 그 우리 엄마랑 신우이가 들고 있는 가방들 짝퉁도 많고 그닥 돈이 안 돼. 기다려. 제가 법적인 절차를 해서 양육비를 얻어 오겠다고 반 협박식으로 하니 알아먹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에도 사원이었지만 어떤 중소기업 직장을 구해서 또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악착같이 양육비를 저한테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혼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오더니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도 합니다. 신우이, 시어머니도 아이를 보고 싶지 않은가 말도 없으시고요. 결국은 아이가 손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돈이 좋아서 결혼하신 거고 그만큼 돈을 뜯어내려는 못된 신보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자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 핏줄은 어디 못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거지 같은 신보의 전 남편을 만나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떠나보내 홀가분합니다. 저는 새 직장을 다시 잘 시작했고 아이랑 주마다 캠핑을 떠나서 힐링도 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상대방 측에서 과한 요구가 들어올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거지 집안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